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최효종.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일단 처음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할까 주사 치료할까에 대한 문헌입니다. 신문 기사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조선 헬스조선에 2022년 12월 달에 실린 기사인데 수술할지 주사 치료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제가 외래에서 설명할 때도 신경 통로가 이제 좁아지는 병인데, 여기 보시면 척추 디스크, 후 관절, 그리고 주변의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가지고 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 자체는 이제 보통 엉치, 허리 통증보다 엉치와 다리 저림, 그리고 근력 약화와 감각이 좀 떨어지시고 대소변 장애가 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수술해야 된다, 아니다, 수술 필요 없고 그냥 주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절대 수술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릎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의료진에게 설명을 들으면 절반 정도는 수술을 많이 이제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협착증, 허리 디스크 이런 수술은 동의율이 36% 정도, 많이 높진 않죠. 그래서 대부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챕터 보시면 수술보다 주사 치료가 무조건 낫다, 그거는 아닙니다. 보시면 이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저도 외래에서 초음파로 신경 주사를 하고, 신경을 이제 선택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은 주사실에 내려가서 주사를 하는데 3개월간 계속 주사를 맞았는데, 이런 경우 효과 없을 경우는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를 보통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너무 아픈데 주사가 어느 정도 시행하면 좋은지 보통 3개월 정도 보는데, 만약에 주사를 하는데 석 달 맞더라도 계속 효과가 좀 그러니까 아픈 게 좀 줄어들면 좋겠죠. 하지만 주사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아파진다든지 자꾸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긴다면은 이 주사 쏠 수 있는 텀이 짧아지는 거겠죠.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저는 1회 정도 시행하는데, 이 주사 치료가 하루 맞았는데 하루 가고 다시 아프고 이렇게 되면은 간격 자체가 너무 짧아지고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사로 인해서 감염이 생길 가능성도 생기죠. 그래서 신경 변성이라든지 감염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았는데 신경 차단술이나 경막의 신경 주사요, 호전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유지해지는 기간이 짧아지면은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디스크, 이 추간공 쪽으로 디스크와 협착이 있을 경우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고요. 이게 현행 기준인데 초진, 처음 병원 내원을 하시면 주에 한 2, 3회 정도는 하고 총 15회고요. 재진 환자 같은 경우 주에 한 1, 2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사, 근데 협착증을 진단받은 무조건 또 수술을 해야 되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틀린 답이겠죠. 그래서 보통 잠을 잘 수 없을 통증을 느끼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수술을 권유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MRI를 찍고 이 소견과 증상을 좀 일치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어요. 정형외과에서 협착증 환자의 수술에 적응증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과연 증상이 만족스러운지, MRI 소견인지 환자분의 증상인지인데, 결론은 환자분의 파행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하면 결과가 좋고, MRI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환자분 증상이 없으면은 수술해봐야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논문 보고도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영상 검사만으로 수술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MR상 협착이 별로 안 심하더라도 환자분이 파행이 심하고 통증이 심하면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협착이 MR상 너무 심한데 환자분들이 그냥 사시는 거죠. 별 불편감 없이. 그러면 꼭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검사 결과는 치료 기간을 결정할 때 이제 참고자의 자료인데, 수술을 결정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시고요. 만약에 협착이 심한데 근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는 게 좋죠. 마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완 기간이 한 일주일이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데까지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한 달 정도 됐으면 3개월, 1년 됐으면 한 3, 4년의 기간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력이 떨어지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착증은 이제 발목, 발가락, 그리고 뒤꿈치 드는 행위, 까치발 이런 것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증 협착증이고요. 이게 중간 정도, 왼쪽 나가는 신경이 이제 어느 정도 막혀 있고 꽉 막혀 있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이게 족화수인데 발이 안 들어지고 처지는 경우, 그리고 발을 내리는 거에 힘이 약해지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만 하면 협착증이 다 완쾌가 된다,
뭐 이렇게 믿고자 하는 분도 있고 믿고 싶지만 정답은 노입니다. 수술한다고 해도 협착증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모친 같은 경우 수술 받으셨는데 다리 저림 이런 건 많이 좋으신데 발바닥의 저림감 자체는 100이 이제 수술 전이었으면 한 20 정도는 남아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협착증 수술하고 증상 개선 정도는 한 7, 80%. 그리고 개선되지 않은 증상 같은 경우 발 먼 부위의 저림, 뜨거운 느낌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좋아질 수 있거나 호전 자체가 좀 더딜 수 있죠. 그래서 협착증이 심하고 신경 내부의 변성이 너무 심한데 발 쪽에만 환자분이 증상이 있다. 엉치 이런 데는 괜찮고 발만 아픈 환자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그리고 뭐 약물 치료로 환자분이 평소 가졌던 그 베개 통증에 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안 70 정도 호전됐다면은 수술을 꼭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 결과 자체가 수술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계속 유지해도 된다. 그런 치료라는 게 약물과 주사인 거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하실 때 발바닥이 이제 모래바닥을 걷는 것 같다, 자글자글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벌레 기어간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발바닥을 바늘로 쑤시는 듯한, 그리고 발 디딜 때 통증이 좀 심한데 협착증은 발이 좀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뜨거운 증상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70%, 뭐 시술도 제가 보통 성공률 70% 얘기하는데 협착증도 모든 환자분이 증상이 100%싹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경이 젊어지는, 나이가 거꾸로 먹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럴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삶의 지수 보시면은 기능장애도 아주 좋지만 그래도 30%, 20% 정도는 불편감이 있고 만족도도 75점 이상은 넘어가진 않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약이나 주사의 반응을 70% 정도 보이고 있다. 수술을 무조건 미루십시오.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MR상 심하게 눌린 정도, 이걸로 또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퇴행, 나이가 들면서 신경관이 막혀서 협착증이 퇴행되는 건데 100% 만족을 찾고자 한다면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힘들고 현재 상태가 한 70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술인 주사일지 애매할 경우는 그 결정해주는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착증에 주사할지 수술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봤고요.